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이유 5가지. 이런 주제가 지금의 당신에게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얻은 인생과 함께 해주세요. 관계의 변화는 성장의 신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은밀한 불안을 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이 줄어들거나 주말 약속이 없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는 자신을 발견하며 걱정합니다. 나는 사회성이 떨어진 걸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핍이 아닌 성숙의 증거입니다. 어릴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SNS 친구 수가 많을수록, 연락처가 많을수록, 주말마다 약속이 있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지 그 5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됨. 20대 초반, 우리는 마치 무한한 배터리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평일 저녁에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주말 낮에는 대학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십니다. 그 사이사이 소개팅도 나가고, 취미 모임도 참석합니다. 피곤하지만 젊을 때 안 놀면 언제 놀아? 라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달립니다. 하지만 30대를 넘어서면서 명확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이며 우리의 체력과 정신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인 현수 씨는 매니저로 승진한 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저녁이면 친구들과 술 마시고 새벽까지 놀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일어나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 저녁만 해도 한 주의 피로가 쌓여서 집에 가는 게 우선이에요.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다음 주를 버틸 수 있거든요. 현수 씨는 최근 대학 동창회 모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계산을 해봐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최소 8시간. 거기에 이동 시간과 다음날 컨디션 회복까지 생각하면 주말에 거의 절반을 쓰는 거죠. 그 시간에 진짜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다는 깨달음. 워킹맘 지영 씨의 하루는 전쟁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 준비, 출근, 회의와 업무, 퇴근 후 아이들 저녁과 숙제, 집안일까지.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과 장보기, 부모님 안부 전화가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을 챙기기엔 삶이 너무 바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생일마다 선물을 챙기고 지인들 경조사에 빠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요. 대신 정말 중요한 대여섯 명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의 생일은 꼭 기억하고 힘들 때는 먼저 연락하고 진심으로 시간을 내줍니다. 지영 씨의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적 지혜입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정작 중요한 사람에게 줄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억지 관계가 얼마나 소모적인지 알게 됨. 젊었을 때는 어른이란 이런 것이라며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에 맞장구 치고 내키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고 진심이 아닌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성숙함의 표시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소모적입니다. 진짜 나를 숨기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웃느라 힘들고 맞추느라 지칩니다. 형식적 관계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프리랜서 기획자 민서 씨는 3년 전까지 업계 네트워킹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인맥이 곧 경쟁력이라는 말을 믿었어요. 매달 2-3개 모임에 나가서 명함을 교환하고 SNS를 팔로우하고 연락하고 지내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도 진심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었죠. 요즘 일 잘 되시죠? 대박 나세요. 같은 빈말들. 집에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공허했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데 남는 게 없는 느낌? 지금 민서 씨는 이런 모임 참석을 크게 줄였습니다. 대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서너 명의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요. 일의 어려움, 실패담, 고민까지. 모임 횟수는 줄었지만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어요. 내려놓음의 용기입니다. 직장인 태연 씨는 과거 자신을 팔방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고 어디서든 적응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상사가 주말 골프 가자고 하면 골프를 못 쳐도 좋습니다. 라고 했고 동료들 회식 때는 술을 못 마시는데도 억지로 마셨죠.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태연 씨는 변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렇게 맞추느라 지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요. 그리고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착한 태연을 좋아하는 거라는 것도요. 이제 태연 씨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2차는 빠지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동료들이 존중해주고 관계는 더 진솔해졌습니다. 억지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 억지로 웃고 맞추는 관계를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아지기 때문. 20대 때는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서 억지로라도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참 같은 말로 시작하는 무리한 화제들. 침묵은 관계가 어색하거나 좋지 않다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진짜 관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50대 교사 선영 씨와 그녀의 절친 혜숙 씨는 35년 지기 친구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재미있는 건 항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은 1시간 동안 거의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책을 읽고 혜숙이는 뜨개질을 하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선영 씨에게 이런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의 증거입니다.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뭔가 말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그게 진짜 편한 관계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뭔가 말해야 하고 질문하고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피곤하거든요. 직장인 준혁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만나면 딱히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요즘 어때? 응, 그냥 그래 이 정도. 그리고 같이 산책하거나 게임하면서 각자 할 일해요. 예전에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가 가장 편해요.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는 다릅니다. 계속 대화 소재를 찾아야 하고 침묵이 길어지면 불편해지죠. 그런 관계는 에너지 소비가 커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주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도, 네 번째 혼자가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깨달음. 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주말에 뭐 했어? 라는 질문에 집에 혼자 있었어 라고 대답하면 외롭지 않아? 친구 없어? 같은 반응이 돌아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은 마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편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가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혼자는 회복이고 때로는 가장 깊은 휴식입니다. 요가 강사 수연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가 있지만 토요일 아침 3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혼자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혼자 가려고 해? 같이 가면 되잖아. 하지만 수연 씨는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항상 누군가의 엄마, 아내, 며느리로 살다가 그냥 나 자체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 3시간이 저를 재충전시켜요. 그 시간 없이는 나머지 시간을 잘 살 수 없어요. 은퇴한 건축가 성수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성수 씨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아침에 혼자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려요. 저녁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되돌아보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치유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알게 되고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5번째,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짐. SNS 시대, 우리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페이스북 친구 1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0명. 숫자가 많을수록 인기 있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새벽 3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관계의 진짜 가치입니다. 사업가 동민 씨는 젊었을 때 네트워킹의 달인이었습니다. 명함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각종 모임, 세미나, 동호회에 참석했죠. 명함철이 두꺼워질수록 뿌듯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명함 중에서 실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다들 잘 될 때만 연락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반면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 2명은 제가 연락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해서 힘들지?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었어요. 그 경험 이후 동민 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5명 정도예요. 예전보다 훨씬 적죠? 하지만 이 5명과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든든해요. 많은 사람보다 1~2명이면 충분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지혜 씨는 명확합니다. 연락처에 300명이 있지만 실제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8명 정도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완벽해요.
지혜 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8명은 특별합니다. 이 사람들과는 진짜 삶을 나눠요. 단순히 잘 지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각자의 꿈, 두려움, 기쁨, 슬픔을 함께해요. 승진 소식도 가장 먼저 공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죠. 질적으로 좋은 관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이 아니라 약하고 실패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1년을 안 봐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합니다. 셋째, 주고받음이 자연스럽습니다. 한쪽만 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 8개가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많은 사람보다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에게 더 솔직해진 것.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걸까?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이고 성숙의 증거입니다. 에너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억지 관계를 내려놓고 침묵이 편한 사람을 알아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관계의 질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관계를 줄였다고 마음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솔직해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20대에 100명의 친구가 있었고 40대에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이것은 9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10명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과의 관계는 예전 100명과의 관계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현명해졌다는 증거이고 자신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적당히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소중한 몇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관계를 단순하게 만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성숙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얻은 인생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